이제 암호 모드를 설명드렸고, 우리가 사용했던 또 사용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암호 알고리즘의 내부 모습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암호 알고리즘은 DES입니다. DES. 지금은 DES를 사용하지 않아요. AES라는 게 현재 미국 표준이고, 그 AES를 사용하기 전 표준이 DES입니다. DES입니다. 그래서 DES는 1972년도 미국 표준화 기구에서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착수했고, 이 표준화 작업 착수했을 때 IBM에서 제안한 루시퍼라는 암호 알고리즘을 이제 기반으로 새 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저 루시퍼를 만든 사람이 페스탈이라는 사람입니다. 페스탈. 이분이 페스탈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만든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형태를 페스탈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AES는 페스탈 구조는 아닌데, 많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들이 이 사람이 만든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NSA라는 기구가 또 있죠. NSA라는 기구가 있고, 요즘은 제가 영화를 많이 안 봐서 그러는데, 예전에는 미국 그런 첩보 영화들 나오면 맨날 CIA, FBI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90년대인가? 하여튼 어떤 시기에는 주구장창 NSA 그 요원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많았어요. 보안 쪽이죠. 그러니까 FBI하고 이런 데하고 조금 다른데, 어쨌든 NSA가 이제 보안을 담당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저거를 비슷한 기구를 만든 게 키사라는 데요. 근데 키사가 또 이상하게 바뀌었죠. 원래는 이제 이런 보안 쪽만 담당했었는데, 인터넷 진흥원이랑 결합해가지고 이상한 기구처럼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NSA에서 이제 그 리스트에 자문을 줬는데, IBM에서 원래 제안했던 길이를 128비트였는데 그거를 56비트로 축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70년대에는 56비트만 돼도 워낙 컴퓨팅 성능들이 느렸던 시기이기 때문에 전수 공격하기에 충분히 긴 길이었죠. 근데 지금은 56비트면 전수조사에서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워낙 컴퓨팅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데스가 어떤 보안 허점이 나타나가지고 폐기한 암호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 키가 너무 짧아서, 현재 컴퓨팅 수준에 비교했을 때 너무 짧아가지고 이제 폐기된 그런 표준 암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IBM이 128비트를 56비트로 축소했는데, 원래는 128비트는 너무 길다, 64비트로 하자. 왜냐하면 블럭 크기가 64비트였어요. 그래서 블럭 크기와 똑같이 그 대칭키의 길이도 64비트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닐 때 오류가 많이 났어요. 오류가 많이 나니까 이 키에 오류가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키에 오류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한 바이트마다 한 비트를 뭘로 이용하냐면 그 페리티 비트로 이용하는 거예요. 페리티 비트. 그러면 이제 64비트를 56비트로 바꾸고 7비트마다 페리티 비트 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64비트로 키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64비트로 키를 표현하더라도 그 8비트는 원래 키가 아니라 키에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페리티 비트니까 실제 키는 56비트가 된 거고요. 이 NSA에서 자문하면서 내부 동작 메커니즘을 교체를 했어요.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근데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설명 자료를 내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소문이 많았었죠. NSA가 뭔가 여기다가 이렇게 자기들만 아는 무슨 트랩도어를 넣어가지고 본인들은 늘 풀어볼 수 있게끔 뭔가 이런 장치들을 했을 거다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여기에 어떤 허점이 있어가지고 그 허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바꾼 거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소문이 많았었고요. 어쨌든 이제 이 데스라는 게 72년도에 표준화 작업을 시작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렸는데 77년에 공식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87년이 다 가왔을 때 한 번 더 검토를 했습니다. 새로 만들까? 계속 쓸까? 근데 데스가 아무런 문제가 발견이 안 됐고 충분히 안전했고 56비트 키도 87년도에서도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10년을 더 연장하자고 정해서 이제 연장을 했습니다. 그 표준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갔는데 90년대 넘어오니까 이제 그 다음 56비트가 너무 적었던 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7년도에 표준화 작업을 새로 착수해가지고 2000년도에 그 린제다렌 알고리즘은 새로 표준으로 채택했고 그게 이제 AES라고 해서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는 블럭 크기가 64비트고 키 길이가 56비트 그리고 16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16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한 번만 하면 약하니까 이걸 여러 번 하게 되겠고요. 각 라운드에서는 치환과 자리 바꿈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고 현재는 키 길이 때문에 안전하지 않고 또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로 구현하기 적합하게 만들어진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것도 이제 만들어진 시점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보다는 이 칩들로 이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사용하려는 목적이 더 컸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알고리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데스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스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제가 설명이 어렵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우리가 페스탈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페스탈 구조는 이제 평문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F 함수에 들어가 가지고 한쪽만 뭔가 조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계속 섞어가면서 하는데 이 경우에서는 이 F 함수만 상관없이 F 함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역으로 오면은 원래 평문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역함수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이런 구조를 페스탈 구조를 만들고 싶으면 뭐만 새롭게 제안하면 되냐면은 데스와 다른 걸 만들고 싶어. 근데 페스탈 구조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고 뭐만 달라지냐면은 요 F만 달라져요. F만. F만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부 연산들을 조금 한번 그냥 맛보기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면은 IP라는 걸 하고 IP 인버스를 해요. 근데 IP하고 IP 인버스를 얘 없이 바로 했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IP는 이렇게 그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비트들의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IP로 바꾼 다음에 다시 IP 인버스로 하면은 원래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암호할 때 IP 인버스하고 또 복호할 때 IP 인버스 하니까 다 상쇄가 돼요. 다 상쇄가 되는 거고 얘 때문에 얘만 보더라도 얘를 소프트웨어로 여러분이 구현해봐요. 64비트의 위치들을 싹 바꾸는 거예요. 요 기준대로. 짤 수 있겠어요? 짤 수 있죠? 근데 되게 번거롭죠? 근데 얘를 하드웨어로 만들어. 쉽지, 하드웨어로는. 그냥 칩을 만들어서, 칩을 만들어가지고, 이 칩으로 얘가 IP 하는 칩이면은 이렇게 위치만 흘러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로 만들면 되게 심플한데, 이거 소프트웨어로 만들려고 그러면, 귀찮지.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귀찮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쪽은 그대로 내려오고, 이쪽은 이제 이 F 함수를 거치게 돼요. F 함수라는 거. 그럼 F 함수에서 뭐를 하냐? 여기에서 32비트를 48비트로 확장한 다음에 키, 라운드 키로 XOR을 하게 되겠고, 서브스티션 박스라는 걸에서 다시
48비트 32비트로 바꾼 다음에 자리를 한 번 더 바꾸고 얘와 XOR 해가지고 얘를 만들게 됩니다. 왜 이 과정을 거치냐? 당연히 이제 키가 들어가야 되겠죠. 키가 없으면 이제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키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키가 K1이 48비트예요. 근데 K1부터 K16까지 총 16개의 키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건 56비트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56비트를 키 스케줄링 함수라는 거에다 넣습니다. 그럼 걔가 뭘 만들어줘요? 16개를 만들어줘요. 16개의 라운드 키를 만들어주게 되겠고, 그걸 적용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암호할 때는 K1부터 K16으로 적용하는데, 복호할 때는 거꾸로 적용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다시 M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용한 거에 역순으로 이제 라운드 키를 적용해가지고 상쇄되게끔 해가지고 이제 복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실제 이 라운드 키들은 다 독립적이어야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48 곱하기 16 그만큼의 키를 우리가 랜덤한 키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키기가 너무 길어지죠. 우리가 각 사용자가 관리해야 되는 키가 너무 길어지니까 키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키 길이는 현재 컴퓨팅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전수조사하기 힘든 길이를 써요. 최소 길이. 그러니까 현재는 128비트다. 그럼 128비트 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지하는 건 128비트. 근데 이 128비트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암호 알고리즘 쓰지 않아요. 그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이 128비트를 이용해서 라운드가 16개, 뭐 라운드가 11개면 11개의 라운드 키를 또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32비트를 이제 48비트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근데 48비트로 바꾸는데, 그러면 32, 48이니까 16비트가 추가로 필요한 거죠. 그럼 그 16비트를 랜덤하게 여기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원래 있던 거에서 16개를 중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복시켜서 위치를 바꾸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암호화를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비트가 이렇게 해서 적용돼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1비트가 여기에도 이쪽에도 영향을 주고 또 이쪽에도 영향을 줘요. 근데 영향을 주면서 어떻게 돼? 자리가 막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비트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부분의 위치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렇게 해야 좋겠죠. 여기가 한 비트가 바뀌는데 여기만 바뀌어. 그러면 그거는 암호 알고리즘으로 쓸모없는 알고리즘이 돼요. 그래서 얘가 0일 때하고 1일 때 그 차이가, 얘가 영향을 줘야 되는 그 비트들이 이 모두를 다 영향을 줄 수 있어야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자리도 바꾸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 쓰는 게 아니라 중복을 시켜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발란치 이펙트라 그래요. 눈사태. 그래서 한 비트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게 이제 눈사태의 원리인데, 얘는 한 비트가 바뀌더라도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오게끔. 그러니까 이 비트가 요 밖에 나오는 암호문에 여기에만 영향을 주면은 절대 안 되는 거고, 이 한 비트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줘야 되는 거고, 실제 요 두 개를 암호해 보면 결과는 똑같은 키로 암호해 보면 34곳이 달라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암호 알고리즘은 이제 역함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키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고, 키를 없으면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제 입력에 있는 비트들은 고루 영향을 줘야 되는 거죠. 출력에. 특정한 출력 비트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출력 비트의 많은 곳에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리 바꿈도 하고 중복도 시키고 그런 개념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8비트를 32비트로 바꾸는 게 요 S박스인데, 요 S박스가
이제 8개가 있어요. 요 테이블 형태로. 테이블 형태로 보면 여기에 보면은 1에서 15까지의 값이 이렇게 순서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S박스를 실제 그 NSA가 바꿨어요. 원래 제안에서. 그래서 여기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꾼 건데,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6비트가 들어오면은 어떤 식으로 4비트로 바꾸냐면은 요게 6비트면 맨 앞에 맨 뒤에 거를 행정보로 쓰고 중간에 있는 4비트를 열정보로 써요. 열정보로 써서 요렇게 들어오면은 0, 1, 1이고 1, 1, 0이니까 1, 13이니까 5에서 5가 나서 0, 1, 0, 1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5가 나왔어요. 5가 나왔어요. 그러면 5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여기 뭐 있어 5가 또 여기죠. 4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즉 이 경우에는 5가 나왔다고 해서 입력이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이 암호 알고리즘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이렇게 올라가 볼 수 있어요. 출력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거꾸로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는 부분이 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이 S박스입니다. 왜냐면 S박스는 이제 올라갈 때 5였으면은 1로 가야 되는 건데 가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아니라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꾸로 못 가는 그 요소가 바로 요 S박스가 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역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제 F 함수의 특성 때문에 저절로 상쇄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라운드 키를 만드는 방법인데 뭐 얘도 그냥 그 원래 56비트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자리 바꾸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 계속 뽑아냅니다. 필요한 비트 수를 48비트를. 그래서 24비트를 뽑아내가지고 써요. 돌아가면서. 뭐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지는 뭐 방법이 어쨌든 우리가 입력으로 사용자가 갖고 있는 키로부터 라운드를 16개 쓰면은 16개의 랜덤한 값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걸 만드는 방법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갖고 있는 대칭 키로부터 각 라운드에 쓸 독립적인 키를 만드는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스를 만들어서 썼는데 안전성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키 길이가 너무 짧았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컴퓨팅 속도는 늘어났죠. 근데 표준으로 제정이 될 때부터 이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을 논했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디피 헬만은 나한테 이만큼 금액을 주면은 내가 그 당시에도 데스 키를 하루 만에 찾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도 이제 계산 불가능성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도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만들지 않겠죠. 그걸 만들어서 얻어진 이득이 다른 데 쓰는 게 더 유익할 테니까. 근데 93년도에 오면은 이 금액이 아니라 요만큼의 금액만 가지고도 하루 만에 찾아낼 수 있다는 거를 저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웬만한 기업들은 그냥 다 만들어가지고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자꾸 부각시키기 위해서 RSA 회사가 있는데 이 RSA 회사에서 RSA 데스 챌린지를 3번 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홈페이지에 한 블럭의 암호문을 공개를 해요. 데스로. 그래서 얘의 평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찾아낸 사람한테 이제 상금을 주는 그런 대회를 했는데 이제 98년도 대회는 1등한 사람이 56시간 만에 했고 99년도에는 22시간 만에 하루도 안 걸려서 답을 찾아낸 거고 얘가 그 99년도 승자인지 98년도 승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 하드웨어 데스칩들을 막 꽂아가지고 기기들을 자기가 쓰는 비용만큼 투자해가지고 그거를 전수조사해가지고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 또 시간 이게 있는 거고 2006년에 보면은 요즘은 이제 엄청나게 적은 돈만 가지고도 FPGA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데스를 요만큼 금액만 120개 FPGA만 쓰면 일주일이면 이제 전수조사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비용도 줄어드는 거고 하드웨어 가격도 줄어드는 동시에 그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긴 길이에 써야 되는 거고 현재 수준에서는 128비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대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97년도에 이제 새 표준 작업이 들어갔고 2000년대 가까워서 AS가 표준으로 됐어요. 근데 이제 데스는 77년도에 표준으로 제정됐고 87년도에 10년 연장했으니까 97년도까지 가는데 이미 90년대 초만 오더라도 데스를 안 쓰기 시작했어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데스를 이제 안 쓰고 다른 걸 쓰려고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그 당시에는 표준이 안 된 알고리즘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썼죠. 128비트짜리.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트리플 데스예요. 트리플 데스. 그러니까 데스 자체는 키 길이가 짧다는 것 빼고는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스를 그냥 한 번만 암호, 56비트 키를 써서 암호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3번 암호하는 거예요. 3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더블 데스, 트리플 데스가 아니라 2번만 암호하는 거예요. 2번만. 2번만 암호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키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K1과 K2를 다 알아야 C에서 M을 풀 수가 있겠죠. 또 M을 C로 암호할 수 있겠죠. 그럼 키 길이가 112비트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112비트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은 meet in the middle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man in the middle 어택은 이제 중간자 공격이고 meet in the middle 공격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중간 만남 공격이에요. 중간 만남 공격을 어떻게 하냐? C를 K 어떤 추측한 키로 풀어요. 풀면 키가 가능한 게 56비트니까 이에 56승계의 값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키를 추측해가지고 다른 거 추측해가지고 M을 암호화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값들이 2의 56승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해보는데 비용은 얼마 들어? 2의 56이죠. 그쵸? 요거 하는데 비용 얼마 들어? 그럼 둘이 합쳐도 2의 112가 되는 게 아니죠. 그냥 2의 57 정도 되는 거예요. 56을 2번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맞는 걸 찾으려면 뭘 찾으면 돼? 요 일치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하면 우연히 일치되니까 만약에 내가 M과 C 상을 한 2개, 3개만 하고 있으면 키 길이가 2번 암호하는 건 키 길이가 112비트 안전성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기존 56비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2개가 아니라 3번을 한다. 하나 더해. K1, K2, K3를 해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중간에서 만나면 이렇게 2개에서 만날 수도 있고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만날 수도 있죠. 그럼 하나는 2의 56승이 거고 하나는 1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의 키를 쓰면 안전성이 56 곱하기 3이 아니라 안전성이 어떻게 돼요? 56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리플 데스를 쓴 거예요. 트리플 데스를 쓰면은 안전성이 어떻게 돼요? 56 곱하기 3이 아니라 56 곱하기 2가 돼서 112비트 정도 되는 거예요. 112비트만 돼도 90년대 당시에는 충분한 길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럼 원래는 여기에 2K 1, 2, 3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어차피 112비트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키를 두 개만 써요. 두 개만. I와 J 두 개만 써요. 암호화는 3번 하는데 두 개만 쓰는 거예요. 그래도 112비트니까 안전성은. 그래서 그렇게 쓰고 중간에다가 이제 2 하는 게 아니라 D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복호화 함수로 한 번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면은 내가 입력으로 KI 이퀄 KJ를 주면 요게 상쇄가 돼요. M이 돼요. KI로 암호하고 KJ가 같으면 복호하면 다시 M이 되겠죠. 그러니까 KI 이퀄 KJ로 해서 트리플 데스에 넣으면은 뭐가 돼? 싱글 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트리플 데스는 이런 형태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AS 나오기 전까지 또 많은 경우에는 트리플 데스를 썼던 거죠. 데스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런 이렇게 암호화를 여러 번 하는 거, 여러 번 해서 키 길이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될 게 중간 만남 공격인데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K1, 이 K2M 해서 C를 한다. 그런데 만약에 두 번 암호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주는 얘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두 번 해서 얘를 찾는 게 아니야. 중간 만남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해가지고 똑같은 애를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이건 성립 안 한다는 건 증명이 되어 있어요. 세 개도 마찬가지고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쓰면 안전성은 높아지는데 두 개 쓰면은 그 안전성이 키 길이가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세 개로 쓰고 키를 2개 쓰면은 2배로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시간이 없네. AS는 다음에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면 이제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 표준을 정할 때 이런 식으로 정해요. Call for paper proposal을 내요. 제안 요청서를. 그러면 미국 사람만 제안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알고리즘을 미국 표준을 채택해 달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안들을 분석해 가지고 추려 가지고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Call for proposal이 나갔을 때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총 그 중에 15개를 1차 후보로 걸러냈어요. 15개. 그 중에 요 크립톤이라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 제안한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제안한 게 이름도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것 같이 있고 왠지 크립톤. 왠지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이름 같은 느낌이 팍 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안한 것이 그 15위 후보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15 후보 중에 들어온 것 중에 5개로 추렸습니다. 5개로 추렸는데 이 5개들 중에 최종적으로 채택된 건 린제델이라고 하는 건데 나머지 얘네들은 정말로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이 제안한 또는 회사들이 제안한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런데 얘를 채택했어요. 얘는 누가 제안한 거냐? 벨기에 있는 석사 학생들이 제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표준으로 채택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마스는 IBM에서 제안한 거고 RC6은 르베스트 등 MIT 교수 RSA 만든 사람이거든요. 서펀트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이 로스 앤더슨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안한 거고 투피쉬는 여기서
되게 유명한 또 슈나이더라는 암호학자가 제안한 건데, 얘네들이 제안한 거 다 안 쓰고 그 석사 학생,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이제 린즈먼인가 데이먼인가 둘 중에 한 분이 교수로 되게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요 채택될 당시에는 석사 학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